특강집 여러분 보시면 특강집 이어서 보시면 22페이지입니다. 특강집 22페이지 취득세 2를 보시는데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로 취득한 주택의 가격이 5억 원인 경우에 1% 세율을 적용하나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4% 세율을 적용한다. OX요. OX. X입니다, 여러분. 요거요. 자, 매매로 우리가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영구인하세율 있잖아요. 이 영구인하세율은 그 취득가격에 따라 취득가격 6억 원 이하니까 1% 맞아요. 요약습 35페이지 참조인데 그냥 참조페이지만 적어놓고요. 요약습 35페이지 참조인데 예전에는 이게 1가구 1주택일 때만 요게 자, 영구인하세율 요런 낮은 세율을 정했고 1가구 2주택이 될 때는 일반 세율을 정했었는데 표준세율을 정했었는데 이게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은 1가구 2주택이 되는 이런 경우도 3주택이든 100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영구인하세율을 적용합니다. 예? 그래서 1가구 2주택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영구인하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요거 몇 프로 세율을 적용한다? 1%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1번 X고요. 2번 봅니다. 1구의 주거용 건축물, 공동주택 제외하고 엘리베이터, 적자 중에 200km 이하 소형 제외하고 가 설치되어 있고 주택의 시가총액이 6억 원인 경우에 사실성산에 해당하는 고급택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고급택에 관한 요건인데, 자, 우리 1구의 건축물이요. 우리 다른 애들이 다 이제 가액기준과 결합하는데 고급택 요건에서 주택의 취득 당시 시가총액이 6억 원을 어떻게 해야 돼? 6억 원, 9억 아니고 6억 원을 초과해야지. 딱 6억 원이면 고가주택이 아닙니다. 6억을 초과해야지. 근데 에스컬레이터나 수영장은 에스컬레이터나 수영장은 설치만 돼 있으면 1구의 그 주거용 건축물 공동주택 제외하고 즉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나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을 때는 무조건 설치만 돼 있어 고급택이 되는 거지 가액기준과 결합하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는 가액기준과 결합한다고 그랬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주택의 취득당 시가총액이 얼마? 6억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딱 6억 원이면 고가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고가주택이 아닙니다. 요약습 3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참조 페이지만 적어놓고 넘어갑니다. 자, 특강집 23페이지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고급택 별장의 세목별 비교를 봅니다. 우리 고급택,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택은요. 자, 취득세에서 중과세 합니다. 그죠? 근데 어디서만 중과세? 취득세에서만 표준세율과 중과균세를 몇 배?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 합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등록면허세에서 뭐 별장, 고급락장 이런 거, 고급택 같은 거 등록할 때 중과세 한다로 틀립니다. 재산세에서는 고급택은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주택과 똑같이 0104 지난주에도 했습니다. 재산세 세율 0104 4단계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4% 1,000분의 40 자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고급택은. 그 다음에 종부세에서요. 재산세에서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니까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 고급택은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종부세 대상이 되고요. 고급택은. 근데 별장이요. 별장 취득세에서 역시 사실성산으로서 중과세를 하는데 등록면허세는 애초에 중과세 규정이 없고 재산세에서 별장은 사실성산으로서 몇 프로? 4% 고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데 종부세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 과세했기 때문에 종부세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종부세는 주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반드시 비교해서 알아두시고 4번 보겠습니다. 대도시, 유치적, 공업적 포함해서 공장을 신설,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에 대도시의 중과세 나왔네요. 표준세율의 3배 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의 2배를 뺀 세율을 적용한다. OX예요. OX. X입니다. 가로를 잘 보셔야지 포함 제외는 항상 확인하라고 그랬잖아요. 유치적, 공업적 포함해요? 아닙니다. 제외입니다. 이런 데는 공장 지어라는 데니까 유치적, 상업단지, 공업적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X입니다. 포함 때문에 틀렸고 5번 봅니다. 취득세 세율 적용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이 세율 적용에 관한 것이 좀 깊은 내용이라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뭐 높지는 않지만 요약집 42페이지 참조고요. 42페이지 참조고 참조 페이지만 적어놓고 문제를 바로 봅니다. 자, 취득세 세율 적용에 대한 설명 틀린 건데 1번 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 당할 때는 그중 어떤 거요?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2번 보니까 2번 지문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하면서 대도시 내에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균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지만 동시 적용되는 것으로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죠? 지난주 우리 특강 때도 나왔었잖아요. 자, 그래서
요약집으로는 37페이지 참조지만 요약집으로는 2번 지문은 37페이지 참조인데 요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면서 대도시 내에서 일반적인 부동산을 취득하면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경세율 2배를 뺀 세율인데, 예? 근데 여기서는 지금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면서 대도시 그냥 부동산 취득한 게 아니라 뭘 취득했어요? 사치성 재산, 고급락장, 별장 같은 사성산을 취득했을 때는 대도시 내 중과세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가 동시 적용되는 거니까 이런 때는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경세 2배를 합한 세율입니다. 뺀 세율이 아니라 뭐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여러분들? 이거 한번 안 나왔지만 고득점을 위해서 봅니다. 맞고요. 3번 봅니다. 과미력적 원역 단 산업단지 공업지역 공정유치적 제외하고 해서 비도시형 공장을 신설, 증설함에 따라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한 세율로 중과시한다. 이게 어떤 거냐면 지난주에 제가 좀 깊은 내용이었는데 정리해드렸어요. 지난주에 정리해드린 게 그거였잖아요. 예? 공장 신증설이라는 것이 이거 뭐 나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보세요. 공장 신증설이라는 것이 지난주에 표에 정리해드린 거니까 다 적으려고 하지 말고요. 지난주에 세율 종합에서 정리해드렸었어요. 자, 우리 보면은 과미력적 원형 내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도시 내에서도 또 공장 신증설을 할 때 공장 신증설이 나와요. 그럼 도대체 어떤 걸 적용해야 되는 거냐 도대체. 자, 그랬을 때 한번 보시면 콕 집어서 시험에서 과미력적 내에서 공장 신증설 하면서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취득한다. 그럴 때는 요거는 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미력적 내에서도 공장 신증설 시 중과세하고 대도시 내에서도 중과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동시 적용되는 거죠. 지금 자, 공장 신증설 시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 그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과미력적 내에서도 중과세하고 대도시에서 중과세예요. 동일한 대상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을 당할 때 원래 하나만 적용해야 되지만 이런 때는 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표준세율에 몇 배로 중과세한다고요? 3배로 중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상취득 시 4% 나왔을 때 4, 32, 12%로 중과세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 시험에서 보세요. 공장 신증설하면서 공장용 차량과 기계 장비를 취득할 때는 차량과 기장비를 취득할 때는 이건 과미력적 원형 내에서는 중과세하는데 대도시 내에서는 부동산 취득만 중과세지 차량 기장비는 중과세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동시 적용되는 게 아니니까 원래 과미력적 원형 내 중과세만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중과세하느냐? 표준세율과 원래 과미력적 내 중과세는 표준세율과 중과 기준세율의 몇 배요? 2배로 중과세잖아요. 자, 합한 세율로.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얘기는 자, 요것에 동시 적용되는 겁니다. 부동산, 공장 신증설 시 공장 건축물과 부속 토지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미력적 내 대도시 내 동시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깊은 내용 되지만 한번 눈에 익혀둡니다. 그래서 3번은 요거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오면 이런 형태로 나온단 말이에요. 나온다 그러면 과미력적 내에서 비도시형 공장을 증설함에 따라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한 세율로 중과세한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 할지라도 맞는 지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 부동산, 공장 신증설 시 공장용 건축물 부속 토지 이 부동산은 대도시 내 중과세, 과미력적 내 중과세가 동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세율의 몇 배? 3배 한 세율로 중과세한다. 맞습니다. 4번 일반 건축물을 자, 증축, 개축, 개수에서 고급택, 고급락장이 된 경우에는 자, 여기가 포인트죠. 그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를 정합니다. 전체 아니고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고요. 맞습니다. 5번 보시면 공장 신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와 공장 신설한 자가 다른 때는 그 공장을 신설한 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O, X예요. X입니다, 이게. 자, 이거 그림 한번 떠올리시라고 했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고.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자, 요거 굴뚝에서 연기가 나죠? 을이라는 사람이 공장을 신설, 증설한 사람이에요. 신증설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와 공장 신증설한 자가 다를 때는 누구한테 중과세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에게 중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공장 신증설한 자에게 중과세한다. 틀립니다, 여러분. 요약집 그래서 요거 4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요약집 42페이지에. 그래서 공장 신설,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와 공장 신증설한 자가 다른 때는 누구한테 중과세한다고요?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에게 중과세합니다. 이 그림을 머릿속에 사진처럼 딱 찍어 놓으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거 공장 신증설한 자에게 중과세한다. 틀렸습니다.
5번 정답이고요. 세율 적용은 깊은 내용이라 한번 요 정도 자 혹시나 해서 자 한번 봅니다. 6번 문제를 보시면 2016년도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취득세는 며칠 내 신고 납부합니까?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하는데 2번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OX요. 맞잖아요. 자, 요 신고납부에 관한 거 요약집 자 43페이지부터 이제 이어서 나오고 있죠. 43페이지. 그래서 맞습니다. 하여튼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한다? 등기하기 전까지입니다. 하여튼 등록관세 가기 전까지 취득세를 내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3번 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OX요. X입니다. 자,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도 시험에서 중요한데 이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허가일 전에 대금이 완납된 경우에 이거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느냐? 그러면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건데, 자, 근데 시험에서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땡이라고 그랬죠? 양도세 예정 신고납부기 하는 거 헷갈리면 안 돼요. 또 2개월 내 아닙니다. 자, 2개월 내 아니고요. 2개월 내 아니고. 그 다음에 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내 신고납부한다.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 허가일 전에 대금 완납됐다면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합니다. 이거 반드시 확인합니다, 여러분들. 자,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그래서 틀렸고요. 4번 봅니다. 취득세가 과세되는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아까 과점주의 주식 취득 또 지목 변경 같은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의 경우와 그 다음에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런 얘기고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고. 5번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골프용권을 취득 후 자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예,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데 다만 골프, 콘도, 종합주택시설, 승마, 요트용권 같은 회원권은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중과산세를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약집 4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었죠. 이거는 4번, 5번 지문은 요약집 4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7페이지 보면 개수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세 세율과 개수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세 세율은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OX요. 예? 개수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세 세율과 개수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 세율은 동일해야 달라요.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개수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의제 취득이니까 어떤 세율? 중과 기준 세율. 중과 기준 세율 특례 세율이고. 자, 그 다음에 개수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 증가된 면적 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어떤 세율이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예? 원시 표준 세율 적용하죠? 원시 들어와서 원팔 2.8% 세율이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약집 36페이지에 관한 얘기였고 우리 특강집에서 이미 봤습니다. 자, 그래서 개수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세 세율과 개수로 면적 증가한 경우에 세율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을 보겠습니다. 8번에 보시니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이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를 작성해서 갖춰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산출세액의 자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세액에 가산한다. OX요. X입니다. 이거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건데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 불성실 가산세는 개인이 장부 작성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누가? 법인이. 그래서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 불성실 가산세 요약집 45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 불성실 가산세는 10%인데 20% 바꿔서 나온 적 있죠? 100분의 20%. 근데 10%인데 다만 이거 법인이 자 그런 취득할 때 얘기지 개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9번 봅니다.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OX요. 예?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을 신고 납부했어야죠, 여러분들.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상속 개시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43페이지 요약집 참조했었고요.
그 다음에 10번 봅니다.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시, 광역시, 도이다. OX요. 예? 지방세는 납세지 일별에서 배웠잖아요. 어디라고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주소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봅니다. 11번 보니까 다음 자료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법정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그랬습니다. 대금 청산일이 2016년 3월 10일이고요. 그 다음에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 허가일이 2016년 4월 13일이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2016년 8월 20일입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 신고기한은 언제입니까? 예?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됐잖아요. 그러니까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입니다. 허가일로부터 60일이니까 6월 12일이 됩니다. 6월 허가일로부터 허가일로부터 60일이잖아요. 허가일이 속한데 말일로부터 60일 아니라고 그랬죠? 네, 아까 허가일로부터 60일이니까 6월 언제? 12일. 6월 12일을 자, 취득세 신고기한으로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집 4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시니까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과세물건이 중과세율 중대상이 됐을 때는 중과세형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 줄 때 가산세 제외하고 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OX요. OX. 네? 자, 우리 추가신고 납부기한 나오면 여러분 취득 후 이거 요약집 44페이지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 추가신고 납부기한 나오면 여러분 저 보세요. 취득 후 등록매수도 나오죠.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과세 추징 대상이 되거나 그러면 그 중과세형이 된 날 사유 발생일 때 며칠 내? 30일 이내. 60일 아니고 30일 이내.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 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합니다. 맞는 지분이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게 자 포인트 세 가지 밑줄 그어져 있고 굵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꼭 확인합니다. 추가 신고 납부에 나오면 1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취득세가 비과세 및 면제되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에 보니까요. 임시흥행장, 공산장, 사무소 같은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 설성산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OX요. 예? X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왜 틀렸어요? 예? 자, 우리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비과세고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하는데 이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은 어떤 세율 중에?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중합니다. 여기서는 1년을 초과하지 않으니까 비과세인데 다만 왜 틀렸습니까? 사실상산 포함의 제외예요? 제외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지방세에서 사치성산 나오면 무조건 과세입니다. 사치성산 제외지 사치성산 포함하면 무조건 과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1번 사치성산 포함해서 부과하지 않는다니까 틀렸습니다. 사치성산 제외고요.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봅니다. 별종우체국법에 따라 별종우체국사업에 상호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비과세한다는데 이건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 알아두라고 문제풀이 과정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취득세를 자 비과세하는 게 아니라 별종우체국 관련해서 한번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그냥 혹시나 하는 거니까 뭐 특별히 기억하려고 안 하셔도 되는데 별종우체국 있잖아요. 별종우체국. 별종우체국이라는 것은 개인이 사재를 들어서 저 우체국을 설립하는 거죠? 네, 별종우체국. 아이고, 그러면 이것은 요약집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요약집 재산세에서 그 요약집 70페이지를 잠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요약집 70페이지를 보시면 요약집 7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거기 참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상의 감면 규정이 나오잖아요. 출제 가능성 낮지만 3번을 보세요. 별종우체국. 예전에 개인이 사실을 털어서 별종우체국법을 설립한 우체국인데요. 취득세에서는 과세를 합니다. 표준세율에서 2% 경감한 세율로 과세해요. 자, 재산세에서 별종우체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재산세는 면제하는데 취득세는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그래서 요거 비과세한다. 틀렸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참고하셨으면 요약집 70페이지 참조하셨으면 24페이지 특강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요거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건 2번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비과세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표준세율에서 자, 2%를 뺀 세율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그 3번을 보시면 국가지자체에 귀속 또는 기부 찬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법령이 정하는 사회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X예요. OX예요. O 맞잖아요, 이거.
자, 비과세 맞죠?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의 귀속 기부 체납할 조건으로 다른 건 안 되고 부동산 및 법령이 정하는 사회 기반 시설 취득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그 이제 바탕색 박스 내용이 자, 개정세법 내용인데요. 한번 이해하시면 돼요. 개정세법 내용. 다만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한다는데 1번 국가 등의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 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건이 변경됐어요. 그럼 당연히 과세해야 되겠죠? 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2번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 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 체납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았어요. 그럼 대가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순수한 기부 체납이 아니니까. 이런 때도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그래서 이 13번 문제는 우리 요약지에 자, 취득세 비과세에 관한 부분이 자, 나와 있는데 요약집 46에서 48페이지까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46에서 48페이지까지 내용이고 아까 2번 지문만 요약집 70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계속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25페이지로 넘어가서 특강집 계속 이어서 보시면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번용 부동산 취득은 비과세한다 그랬습니다. OX요. OX요. 요약집 4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요약집 47페이지를 보시니까 요약집 47페이지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취득이에요. 요약집 4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요약집 47페이지를 보시니까 자, 요약집 47페이지를 보시니까요, 여러분. 요약집 47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시니까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취득, 신탁, 가로 안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 병행되는 것만 해당하는데 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은 비과세입니다.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수탁자의 취득 이런 거 비과세죠.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번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번용 부동산 취득은 어떻게 한다? 과세하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취득도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3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이 수익자의 취득은 과세한다고 그랬죠. 지난주 설명드렸죠. 일반 유상취득의 세율을 적용해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수탁자의 취득을 비과세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 다 과세합니다. 그래서 다시 특강집으로 오세요. 4번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번용 부동산 취득은 어떻게 한다, 이거? 비과세한다. 틀렸죠, 여러분들? 틀렸고요. 자, 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자, 5번입니다. 공동주택이요. 시가 준액 9억 원 이하 주택을 개수, 대수원 제외하고 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X요. OX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항상 확인하셔야 될 것이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이거 제외 꼭 확인합니다. 시험에 이미 나왔어요.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대수선은 제외입니다. 자,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개수로 인한 취득당 시가 순액이 9억 원 이하인 개수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하는데 대수선은 제외고요. 그래서 이건 비과세 맞습니다. 6번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 및 부속 토지 취득은 고급택 제외하고 비과세한다. OX요. 이거 어린이집도 우리 집, 직금도 우리 집이잖아요. 과세합니다. 어떤 세율로 과세해?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로 과세하잖아요.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 토지를 취득하거나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 과세한다고 그랬죠? 자, 이거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에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은 어떤 거냐? 자, 1번도 틀렸죠? 예, 2번도 틀렸죠? 그다음에 4번도 틀렸죠? 5번도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5번은 5번은 맞고 참 6번이 틀렸어. 알았어요. 자, 6번이 틀렸어요. 예. 5번은 맞고. 그냥 메마디 소리가 나오는데 그냥. 자,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14번 보시면 판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이요. 요약집이 그대로 있어요. 이것은 바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역번 징발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동원 대상 지역 내 토지 수용 사용에 관한 판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취득은 비과세하죠. 법령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전시 사변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강제적으로 국가가 내 부동산을 징발해 갈 때 내 의지로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국가가 가져갔다가 그냥 뺏어가는 게 아니라 보상금 주고 판매권
자, 유보하고 저 주고 가져갔다가 나중에 전시 사변의 사유가 정리면 환매권 행사라고 연락 와요. 그 환매권 행사에서 왔다 갔다 한 거. 내 의지와 상관없으니까 이건 어떻게 한다? 비과세입니다. 근데 니은번하고 비교해서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 환매한 경우에 이 매도자 매수의 취득은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자,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디귿번은 그냥 참고입니다. 공시법 규정에 따른 환매권 행사는 이거 취득세 면제하는데 지방세 특례제한법 내용이라 참고고요. 15번 명의신탁이요. 명의신탁으로 인한 경우에 취득은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근데 명의신탁으로 인한 이전의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한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으로 인한 이전,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 다 양도세에서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대가받고 이전이 아니라 믿고 맡기거나 믿고 맡았다가 돌려주는 거니까 취득세, 양도세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근데 취득세에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만 비과세지. 예? 요거 취득, 자, 명의신탁은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자, 종중에서 개인으로 명의신탁할 때 과세고, 종중에서 명의신탁했던 거 명의신탁 해지로 다시, 아니구나, 반대구나. 자, 종중에서 개인으로 올 때 과세고, 개인에서 다시 명의신탁 해지해서 종중으로 올 때 과세고, 명의신탁은 어떻게 한다? 과세하고,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이 비과세고, 양도소득세에서는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은 믿고 맡기고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고 이런 거니까 명의신탁은 자, 취득 양도세에서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헷갈리지 말고 비교합니다. 등록면허세로 넘어가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넘어가니까, 자,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시험에서 한 문제 출제되는데 종합 문제로 주로 계속 나왔습니다. 뭐 25회 시험만 한 문제도 안 나와 버렸는데, 25회 시험 때는 한 문제도 안 나왔지만 그건 예외적인 거고, 한 문제 계속 출제가 됐고 한 문제 출제되고, 자, 출제되면 종합 문제로서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섞어서 나오는데 공부할 양도 적고 등록면허세 또 한 문제 또 가볍게 맞출 수 있습니다. 어렵게 나온 적이 없고요. 모르는 지문이 나오더라도 아는 것에서 익숙하게 배웠던 것에서 답을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25페이지 특강집 등록면허세, 자, 1번 봅니다. 취득세 과세 주체는 특광도이지만 등록면허세는 도부이다. OX예요. 맞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2번이요. 무슨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권자고 말소 등기 납세무자는 설정자. 그렇죠, 여러분들?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 등록을 하는 자인데, 그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외관상, 외형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거지 사실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설정 등기할 때는 권자, 말소 등기는 누구고? 설정자. 이거요. 자, 이런 것들 보십니다. 반드시 알아도 되고. 3번 봅니다. 등록면허세를 신고해야 할 납세무자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추가 납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신고기한까지 납부했을 때는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이 경우 신고 관련 가산세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OX예요. 오,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작년 시험에도 정답은 아니었지만 작년에도 종합문제 속에서 나왔었죠. 자, 작년에는 어떻게 나왔냐? 등록면허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어도 납부를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고한 것으로 의지해 봐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신고 관련 가산세 징수하지 않는데요. 또 시험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다만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한 경우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을 본다. 이 경우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래도 틀려요. 경감하는 게 아니라 신고한 것으로 봐주니까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맞고요. 4번 봅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등록면허세의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하되 법령에 정하는 일정한 취득은 포함하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내용은 어디로 갔어요? 취득세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에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계속 이어서 봅니다. 2번 지문. 자, 특강집 26페이지 2번 지문을 계속 보겠습니다. 등기 등록이 된
이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 등기 등록이 무효 또는 취소가 돼서 등기 등록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 면허세는 과원합으로 환급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OX요. 예? OX.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거 등기 등록이 된 후 법원의 판결 등에서 등기 등록이 무효 취소 말소된다 할지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밥을 먹었으면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이론부터 한 게 있잖아요.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하고 명의자 과세는 적용됩니다. 다른 애들은 다 부동산 세금들이 사실주의 과세죠. 등기등 허가등과 무관하게 과세하는데 이 등록면허세만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등록이라는 절차만 정당하게 등기등록이 되면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느냐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그래서 자 이미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서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칩니다. 안 돌려줍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맞고요. 3번 봅니다. 등록을 하는 자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해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사실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 OX요. X입니다. 아까도 금방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제가? 등록면허세는 사실상 권리자일 것을 요해 안 해요? 아니라니까. 외관상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외관상, 외형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제가? 예, 그래서 요약집 49페이지 이런 데 다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4번 지문 봅니다. 자, 이런 지문 판례 내용이 이런 게 좀 나오더라도요.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한번 보세요. 지방세 체납 처분으로 그 소유권을 지자체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 이미 그 물건의 전세권이나 가등기, 압류등기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소하는 대의적 등기와 성명의 복구나 소유권 보존 등 일체의 채권자 대의적 등기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등록면허세 납부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 등록면허세는 누가 등기 등록을 받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체납자, 갑이라는 체납자가 있고, 자, 이거 체납자가 있고, 체납자의 재산에 뭐 예를 들어서 전세권이 설정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전세권이 설정돼 있으면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가 자, 이것을 체납자의 이 재산을 압류해서 가져오려고 하는데 여기에 전세권이나 뭐가 설정돼 있으면 이걸 말소한 다음에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전세권이나 이런 것들을 말소해야 되는데 체납자가 이걸 말소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갖고 가기, 국가나 자체가 자기 거 갖고 가기 좋으라고 말소도 해주고 자기 비용 들여서 이거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가나 자체가 체납자를 대위해서 이런 것을 말소하는 등기할 때 이거 등기 등록을 받는 자는 누구냐면 이 재산 누구예요? 소유자, 체납자, 갑이 납세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비과세한다고 바꾸겠죠? 아닙니다. 비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그 소유자가 등록면허세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말소하는 등기. 그 다음에 5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 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사회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여 공공용지에 편입하기 위해서 행하는 분필 등이나 공유물 분할 등기는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에 해당하므로 등록면허세 뭐한다? 이거는 비과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4번, 5번 같은 것도 여러분들 비교해서 봅니다. 누가 등기 등록을 받느냐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국가 등이 등기 등록을 받으면 비과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자, 이 산업자를 대위하는 이런 등기 같은 것은 대위하는 이런 등기는 자, 이 그 등기 등록 말소 등기 같은 거 받는 사람은 이 체납자가 받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등기 설정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는 채권 금액이다. OX요. OX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 봐 하는 것들이잖아요.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같은 거예요. 가등기가요. 자, 가등기가 자, 작년 중반에 개정되기 전까지는 가등기가 과세표, 가등기 과세표는 지난주에도 했는데 소가점매들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자,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뭘 과세 표준의 부동산 가액이었어요. 근데 소가지 없는 애들이요. 소, 가, 지 없는 애들. 근데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뭐라고요? 채권 금액입니다. 그래서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기도 합니다. 담보 가등기 같은 것은. 그래서 요거 작년에 중반에 개정된 내용 요거 꼭 알아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번 동형모의고사 보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특강 끝나고 동형모의고사 이제 까먹겠구나. 요 얘기 해줘도 한참 시간 지나니까. 자, 동형 1주차 문제는 제가 출제한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교수님이 출제한 문제인데 거기에 제가 출제한 문제도 일부 섞여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 그 문제를 보니까 제가 미리 이제 다른 데서 우리 회사에서 이제 해설 강의 촬영하느라고 그걸 이제 보니까 있죠. 보니까 그 가등기, 그러니까 다음 중 등록매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 틀린 거 그랬는데 가등기 해놓고 자 땡땡 채권 금액의 0.2 곱하기 0.2% 해놓고 이걸 틀린 것으로 했더라고요. 채권 금액 가등기 채권 금액의 0.2% 하면 틀린 거예요, 맞은 거예요? 맞는 겁니다. 채권 금액 과세 표준 맞아요. 자 그래서 채권 금액에다가 0.2% 소유권 이해 권리니까 세율은 1,000분의 2, 0.2% 맞습니다. 채권 금액의 0.2%고 틀리다고 했는데 그거 제가 해설하면서 답 없음으로 했어요. 답 없음으로. 다 맞아, 다 맞아. 다 맞습니다. 틀린 게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 나오면 그냥 4번 그거 채권 금액 가등기 채권 금액에 이것도 미리 알려줬는데 말해봤자 다 까먹어. 자 채권 금액에 0점이 돼 있으면 그거를 골라놓고 어떻게 다른 거를 고른 사람도 그렇고 어떻게 답 없으면 다 맞는 거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 오해하면 안 돼요. 아니 아직까지도 보면 책에 보면 기본서 어떤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이나 기본서를 보잖아요. 그 보면은 요즘 제가 이제 그 마지막 파이널을 위해서 이제 그 마지막 그 파이널을 위해서 그 다른 어떤 이제 그 문제집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제 돈 주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 다른 회사에서 뭐 하면서 뭐 받은 책도 있지만 문제집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돈 주고 또 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이렇게 누가 썼는지를 보고서 요 분이 요 사람이 쓴 것 같으면 참조할 만한 문제가 있는지 해가지고 일부러 사가지고 문제집을 제 돈 주고 사가지고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거든요. 쭉 훑어보면서 이제 뻔한 문제는 이제 뭐 그렇고 제가 쓴 문제집이나 이런 거에 있는 뻔한 문제는 이제 빼고 쭉 보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문제를 또 잘 만드는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참조를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서 보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미처 간과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걸 보면서 쭉 제가 간과한 부분인지를. 그래서 마지막 강의까지는 어떻든 간에 제가 그 간과한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께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혹시 마지막 간과한 부분인지를 쭉 한번 훑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소홀히 했는데 요 사람이 문제를 만들었는데 요거 요렇게 나올 것 같은 느낌도 든다 그러면 반드시 제가 반영해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는데 그 보다 보면은 어떤 문제집은 또 이걸 자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또 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교재는 또 제대로 되어 있고 또 어떤 교재는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교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중간에 살짝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저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타성에 젖어가지고 있죠.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당연히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이렇게 해버려요. 그런데 사실 중간에 바뀐 걸 깜빡하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가등기는 요거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이니까 요 5번 양가로 1번 맞습니다, 여러분들. 저당권,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 봐 하는 것들이고 담보 가등기 같은 것도 가등기, 채권 금액 맞습니다. 양가로 2번 채권 금액에 의해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 전에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본다. OX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대표적인 예를 제가 뭘 들어드렸어요? 근저당권. 근저당권 설정 등기 같은 것은 보세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 근저당권은 확정된 채권 금액이 없잖아요.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확정된 채권 금액이 없는데 처분전에 목적이 된 금액은 있잖아요. 그것을 채권 최고액. 그래서 처분전에 목적이 된 금액이라는 게 채권 최고액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채권 최고액 이렇게 적어놓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에서는 무엇을 과세 표준한다? 채권 최고액입니다. 그냥 저당권 설정 등기는 뭘 과세 표준하고? 채권 금액. 채권 금액이 있으니까 채권 금액. 그냥 저당권 설정 등기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뭘 과세 표준하고? 채권 최고액으로 하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적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양가로 2번 맞습니다. 자, 6번에 보시니까
지역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시는 승역지 가액이다. O, X요? X입니다. 자, 그리고 양가로 2번 드디어 나왔네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과세표시는 뭐로 한다? 부동산 가액이다. 소, 가, 지 없는 애들이요. 근데 가등기에다가 돼지꼬리 땡녀 해가지고 뭐라고 써놓으셔야 돼? 또는 채권 금액. 또는 채권 금액.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소가지 없는 애들 부동산 가액 맞는데요. 거기 가등기에다가 돼지꼬리 땡녀 해서 뭐라고 써놓으라고요? 또는 채권 금액. 이렇게 써놓으라고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또는 채권 금액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임차권 말소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시는 월 임대차 금액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X입니다. 이런 거 속아놓으면 안 된단 말이지.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가 월 임대차 금액이죠. 임차 보증금 아니고 그런 거지. 말소 등기니까 뭐예요? 건당, 건수, 건당이 건수가 과세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8번 봅니다.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 변경된 가액, 가로 안에 등기 등록이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도로 증명되는 가액을 과세표시로 한다. O, X요? 맞습니다. 일부러 딱 요거 잘 기억하라고 불궁시로 해놓은 건데 뭘 이걸 틀리게 해놓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맞는 얘기죠, 이거?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O, X. X입니다. 아니고, 자, 그 변경된 가액으로 합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이고 등록면세는 과세표시니 등록 당시니까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사이로 가액이 달라졌을 때 뭐로 한다? 그 변경된 가액이요. 등기등록이 현재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과세표로 합니다. 1억이었는데 1억 2천이 되면 1억 2천만 원이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9번 보시니까요.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올인한 등록에 대해서는 등기 후 과세관청에서 등록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O, X요. O, X. 예? 자,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요약집 등록면허세, 요약집 비과세 부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 요약집 54페이지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약집 54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54페이지, 아이고, 참조고. 참조 페이지만 적어놓고 그냥 바로 보세요, 여러분들. 자, 봅니다. 양가로 1번 다시 보세요.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올인한 등록, 이것은 어떻게 한다? 비과세합니다, 여러분. 부과한다 틀렸습니다. 등록면허세 요약집 54페이지 보면 비과세 사유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조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무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요. 취득세에서는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과세했죠. 어떤 세율로 과세했어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했습니다. 근데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록면허세고 재산세는 어떻게 한다? 비과세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말 그대로 이렇게 지금 계속 수업을 지금 듣다 보니까 이렇게 뭐 헷갈리는 내용들, 뭐 한 내용들 다 이렇게 막판 정리가 딱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다 곳곳에. 근데 기본적인 거는 생략이 돼 있어요. 어떤 게 지금 생략돼 있냐면 뭐 이런 거예요. 자, 뒤에 뭐 문제에도 나오지만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 비과세예요. 비과세고. 뭐 이런 거는 당연히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뭐 비과세 부분 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당연히 상식적인 거니까. 근데 그런 걸 또 저 모르면 안 되는 거고. 10번을 보겠습니다. 요약집 27페이지 10번을 봅니다. 고개 한번 드시고요. 그러고 보니까 계속 또 그냥 정신없이 수업만 하네요. 아이고, 고개를 드시고. 자, 또 목 운동 한번 정성스럽게 목 운동 한번 하시고. 아이고, 반대로도 돌리시고요.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어깨도 한번 돌리고 이번에는 어깨도 돌리고 뒤로도 돌리고. 아이고. 그 9월 달이 됐으니까 예년 같으면요. 작년에는 이렇게 9월 동영모의고사라든가 마지막 이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렇게 10곡대 베스트 오브 베스트 특강이 딱 들어오면 9월 달이 되면 조금 더운 듯해도 있죠. 긴팔 와이셔츠 분위기 이렇게 전환을 위해서 긴팔 와이셔츠를 항상 이렇게 입고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접어가지고 이렇게 긴팔 와이셔츠 강의를 했거든요. 딱 그랬는데 그 오늘도 그랬지만 있잖아요. 입었다가 있잖아요. 나오려고 안 돼요. 그래서 그 올해는 무난히 더웠던 그 더웠던 트라우마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막 더웠던 그것 때문에 막 더워서 고생했던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딱 입어서 조금 덥잖아요. 그러면 막 그 올여름에 그 무더웠던 막 그 더위 때문에 더웠던 그게 딱 떠오르니까 안 되겠다. 다시 더워서 괜히 그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뭐 저기를 위해서 옷을 또 괜히 또 입었다가 괜히 생고생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하자. 그래서 다시 또 옷을 갈아입고 오고 자 그렇게 합니다. 요즘. 그렇죠, 여러분들? 요즘 아주 그냥 날씨가 그렇습니다. 옷차림을 보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직까지 여전히 반팔이고 물론 이제 두꺼운 잠바를 뒤집어 쓴 사람들은 저 에어컨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예,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벗었네? 그래봤자 긴팔이네 여전히. 자, 하여튼 보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올여름처럼 하여튼 그런 끝까지 하여튼 덥습니다 요새. 그죠? 아침 저녁으로는 좀 새벽에는 선선한다 할지라도 낮에는 여전히 좀 덥고 작년 같으면 이 정도 더위면 일단 긴팔 입고 할 만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힘을 내시면서 봅니다. 제가 항상 지난주에도 강조드린 게 짜투리 시간 활용하시는 말을 계속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보면 이 공부를 진짜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지 공부할 때 공부한다, 시험 준비를 한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학창시절에 그렇게 지금도 여러분들 저한테 말씀드려서 하기를 교수님 제가 이렇게 학창시절에 공부를 했으면 제가 진짜 뭔가 제 인생이 달라졌을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지만 제 눈에 보기에는 있잖아요.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공부한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요. 제 경험치에 의하면 제가 수험 준비할 때 공부한다 그러면 진짜로요. 이렇게 눈 뜨면 있잖아요. 눈 뜨면 양치질 하면서 하면서 딱 스타트 되면은 벌써 눈 뜨고 잠깐 하고서 양치질 하면서부터 공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전날 공부했던 걸 떠올리면서 오늘 공부 어떻게 해야지 또 어떤 과목을 내가 한다 그러면 그 과목에 대한 걸 떠올려 보는 거예요. 양치질 하면서. 그래서 쭉 한번 전체적으로 목차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쭉 목차를 한번 이렇게 양치하면서 떠올려고 세수하면서 떠올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게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생각해 보다가 이제 어떤 부분이 이제 딱 좀 뭐가 떠오르면 그 부분을 막 생각해 보고 그래서 헷갈리는 것 같으면 다시 책을 찾아보고 밥 먹으면서 이렇게 책을 찾아보면서 쭉 한번 읽어보면서 밥 먹고 그러면서 외울 때 이제 그럼 나가면서 이제 공부하러 도서관 가면서 있죠. 가면서 이제 암기사항 있잖아요. 암기사항 그거 들고서 이제 가면서 이제 암기하면서 가고 그래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담배 한 대 딱 피고 저 같으면 이제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공부 막 이제 읽고 이제 공부하고 하다가 이제 하다가 이제 쉬는 시간에 화장실 또 가잖아요. 담배 피러 가잖아요. 중간에. 그러면 담배 피면서 공부했던 것 중에서 핵심 또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공부예요, 여러분들 시험 준비. 그리고서 이제 또 앉아서 계속 하고 그러다 보면 아침부터 늦게까지 이제 공부하잖아요. 12시 막 이렇게 가면은 갈 때 진짜로 이렇게 물론 사람마다 틀린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걸음이 잘 안 걸어져요. 이게 다리가 부어가지고 걸음이 잘 안 걸어져서 처음에는 막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이렇게 가거든요. 진짜예요. 그렇게 하면서 가가지고 또 잠자기 전에 누워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날 공부했던 것을 제일 이제 안 해주는 거 있잖아요. 제일 안 해주는 거 공부 제일 안 해준 걸 그거를 이제 막판 보고서 또 자리에 누워서 이제 그거 하면서 이제 중얼중얼 하면서 그러다가 잠 안 오면 아홉 마리, 양 98마리 이러면서 이제 잠 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려면 막판 2달은 이제 2달도 아니지, 지금 이제. 공부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암기사항은 짜투리 시간에 외우는 게 진짜 제 경험칙상은 짜투리 시간에 외우셔야 되는데, 외우면 잘 외워지고 머리에 과부하도 안 걸리고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막 외우려고 그러면 막 짜증나거든요. 그러니 외우는 거는 화장실에서도 막 차면서 막 외우시고 이렇게 하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공부지. 시험 공부지. 그냥, 보니까 그냥 보면 이렇게 수험생들, 여러분들 보면 다 그냥 놀고 하고 다 그러다가 어디 도서관이나 가서 그때 이제 자리 잡아가지고 공부하려고 하고, 거기서 조금 나오면 이제 공부 끝이야, 이제. 그리고 그거는 이제 봄에 하는 공부고, 봄에 하는 공부고, 지금 시험 막판 한 2달은 이제 눈 뜨시면 그렇게 막 다니시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자,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다니까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셨어요.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한번 후회 없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무조건 되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그동안 지금 과거는 중요하잖아요. 막판, 지금 아예 용어도 모르면 곤란한데, 그 용어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안 되고. 근데 이제 대충은 알잖아요. 대충 용어는 알고.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암기가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2달이면 지금 남은 시간 50일이면 충분히 극복 가능해요. 제가 하는 대로 그런 식으로 다니면서 2달 후회 없이 쏟아보세요. 그러면 무조건 다 돼요. 이 시험은 60%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머리 나빠서 떨어지는 시험 아니에요. 게을러서 떨어지는 시험이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도 어떤 수강생이 저는 세법이 제일 어려워요. 내가 분명히 그런 얘기하면 내가 저한테 좋은 소리 못 듣는다 그랬지. 세법이 제일 어렵대요.
그 양반은 수업을 거긴 주 5일제로 두 달에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하는 곳인데 수업을 거의 여름에 거의 빠졌어요. 한두 번 안 나왔어요. 그러면 거의 빠졌다는 것은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한 번만 빠지면 한 달에 한 번이고 그것도 한 번 빠지면 한 달 전체 날아가고 진도가 엄청 나가는데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와서 세법이 제일 어렵다고 하고 동강을 내가 복습했어야죠. 그랬더니 동강도 안 들었고 그러면 공부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어렵다 그랬는데 그래봤자 나한테는 딴 거 없어요. 세법이 어렵다는 분들은 지금 와서 어렵다는 분들은 게을러서 그러는 거야. 그것이 이거를 단순은 세법 이제 문제 가서 실전 가서 보세요. 지문 압축돼서 나오고 한 10문제, 12문제는 지문이 압축돼서 나오고 단순 암기식 문제도 서너 문제 아주 수없이 강조한 단순 암기식 문제 이렇게 그런 거 숫자 바꾸는 그런 거 다 해가지고 한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는 진짜 수없이 번 아주 지문도 짧고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모의고사 볼 때는 물론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모의고사 볼 때도 한 8개 정도는 되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편하게 배운 거잖아요. 물론 모의고사 볼 때 지문 쓸데없이 엄청 길게 해가지고 박스에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실천하고 이제 거리가 멀고요. 그런데 안 된다는 것은 게으른 분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여튼 남은 기간 후회 없이 모든 걸 바쳐서 공부하시길 당부드리고요. 10번 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자료에 의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에 대한 등록면에서의 설명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토지 지목 변경 전에 시가 변액 1억이고요. 지목 변경 후에 시가 변액 얼마입니까? 2억입니다. 개인이 지목 변경하는 경우이며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5천만 원이다. 중과세되는 경우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1번 보세요. 취득세가 과세되며 과세되죠? 의제 취득이잖아요. 지목 변경으로 가해 증가가 있으니까. 자, 지목 변경 등기를 하는 경우에 등록면에서도 과세가 됩니다. 2번 취득세 과세표는 증가한 가액이고 등록면에서 과세표는 건수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 지목 변경의 경우 취득세는 증가한 가액, 등록세는 건수. 취득세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은 중과 기준세율이다.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이니까 취득세는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하고. 4번 취득세 부과세로서 농어촌 특별세는 부과되지만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아까 과점주의 취득에서도 봤었잖아요. 지목 변경 같은 이런 의제 취득은 중과 기준세율 적용되고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될 때는 취득세 부과세로서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농특세만 부과되고. 그 다음에 5번인가요? 네, 5번. 취득세와 등록면에서의 합계액은 200만 원이다. 요거 했어요 맨날. 자, 지금 취득세는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는 지금 보세요. 취득세는 자, 증가한 가액이 얼마입니까? 1억이죠? 여기다가 어떤 세율 중에 지목 변경의 경우 취득세에서는 지목 변경의 경우 취득세는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에요. 2%죠? 1,000분의 10. 그러니까 산출세가 얼마?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그러면 자, 등록면허세는 지목 변경 등기할 때 건당 한 건이죠, 지금? 건당 얼마요? 6,000원 적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얼마예요? 6,000원. 그러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합계액은 얼마입니까? 200만 6천원 되죠. 200만 6천원이다. 그래서 5번 당연히 틀린 거고요. 6번 보겠습니다. 지금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모두 중과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OX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모두 중과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OX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자, 왜 그래요? 아까 나왔는데 중과산세 적용되지 않는 경우요. 지목 변경, 과점주의 취득 같은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조세 포탈할 수 없으니까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등록면허세는 애초에 중과세 규정이 없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래서 6번도 맞습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아까 과점주의 취득도 그렇고 지목 변경 관련한 요 내용들 자, 싹 비교해서 정리합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실전에서는 우리는 오지선다니까 육지선다로 절대 안 나오지만 공부를 위해서 육지선다고. 11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물세 설명이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저당권 말소등기 납세무자는 저당권 설정자이다. OX요. OX요. 자, 무슨 설정 등기할 때는 누구라고요? 권자. 말소등기는 누구다? 설정자.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2번 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과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모두 취득 당시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취득 당시 가액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당시 가액입니다. 지금
10번 문제도 10번 문제 요약집 55페이지 참조고 11번 문제도 요약집 55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참조 페이지만 적어놓고 그냥 봅니다. 문제 계속. 그래서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명에서는 뭐라고요? 등록 당시 가액입니다.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토지 지목 변경,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서 입증되는 경우가 아님으로 인해서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증가한 가액에다가 중과균세를 정해서 부과하며 지목 변경 등기 등록세는 건당 6,000원을 부과한다. 아까 그 10번 문제에 대한 얘기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3번 맞습니다. 정확히 알아두시고 4번 봅니다.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O, X요. 취득세는 매매로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일부터 60일인데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등기하기 전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지.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등록면허세 때문에. 5번 봅니다. 과세물건을 취득 또는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중과성이 된 경우는 그 중과성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등록면허세는 중과성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보통 징수해야 한다. O, X요. X입니다. 등록면허세도 추가 신고 납부기한 똑같아요.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되거나 등록 후 과세 충 대상이 되면 그 중과성이 된 날 사유 발생일부터 며칠 내? 30일 이내.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한다. 똑같습니다. 보통 징수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 신고 납부기한 등록면허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등록면허세에서도 그런 내용들 요약집 53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5번 지문은 요약집 5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 한번 풀고요. 12번이 반복되는구나, 이게. 12번 문제 한번 풀고요. 12번 문제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한번 보는데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등록면허세는 앞세무자는 등록을 하는 자이다. 그죠? 등록을 하는 자. 2번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는 당시 신고가액으로 한다. 맞잖아요. 취득세는 취득 당시 신고하는 거예요. 등록면허세는 원칙 등기 당시 신고가액으로 하고요. 등록 당시. 3번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한 등록세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8이다. 맞잖아요. 소가지 없으니까 과세표는 부동산 가액, 세율은 보8. 맞습니다. 보8. 4번 지상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세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이다.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과세표준 부동산 가액이고 세율은 소유권 이해 권리는 전부 다 얼마예요? 0.2%. 1,000분의 2. 맞죠, 여러분들? 네. 5번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별로 납부할 세액을 산출할 때 그 과세표는 등록 당시 가액을 등록 물건 소재지별 시가편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 지자체를 납세지로 한다. O, X예요. X입니다. 여러분 요약집 52페이지 나와 있지만 요약집 52페이지 참조해서 보시면 등록면허세는 자,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 어디를 납세지로 해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해요. 근데 취득세는 같은 취득물건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 소재비를 안분했잖아요. 근데 등록면허세는 이렇게 안분한다면 틀려요. 등록관청 소재지도를 납세지로 합니다. 등록관청 소재지를 안분한다면 틀립니다. 취득세는 안분이고요. 그래서 요약집 52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되고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번호가 6번을 보겠습니다. 6번을 보시니까 6번 지문. 동일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의 등록에 있어서는 여기가 포인트죠.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서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그랬죠. 이거 별건의 등기 등록으로 보아. 자, 나중에 등록하는 뭐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자, 처음 요거 포인트.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자, 또 12번이 나오는데 번호 13번이죠? 네, 13번으로 고치고 13번. 같은 채권을 위해서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등록에 대해서는 건수에 따라 등록면허세 부과한다. O, X요. O, X요. 맞잖아요. 자, 은행에서 1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빌렸었는데 은행에서 담보비율이 축소돼가지고 1억짜리 부동산 갖고는 5천만 원 담보할 수 없다고 담보물 추가를 요구해. 그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 등록이요. 그때는 건수로 계산합니다. 건당 6천 원 받고. 그렇지 않으면 설명 다 드렸어요. 요약집에 나오고요. 그렇지 않으면 보세요. 갑이 은행으로부터 자신의 부동산
담보로 이거 부동산 가액이 자 1억 원짜리인데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빌렸어요. 5천만 원. 채권 금액은 5천만 원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처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뭘 과세 표준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 등록면에서 계산했겠습니까? 1억 원이에요, 5천만 원이에요.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에서 어떤 것을 과세 표준에서 계산했겠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는 뭘 과세 표준에? 채권 금액이지, 채권 금액. 그러니까 5천만 원으로 해서 등록면에서 냈을 거 아니에요, 저당권 설정 등기. 근데 은행에서 5천만 원 갖고는 자 1억 원짜리 부동산 갖고는 이제 5천만 원 담보할 수 없으니까 담보물 추가를 요구할 때 이 담보물을 추가하는 담보물을 자 추가한다 그러면 이 담보물 추가할 때는 요거는 등록면에서 계산할 때 또 만약에 이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하면서 만약에 5천만 원 채권 금액으로 또 하게 되면 이중과세 되니까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는 뭐로 한다고 이제 건수로 건당 6천 원 받고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래서 13번, 요거 12번인데 13번으로 번호 고치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그리고 13번인데 14번으로 번호 고쳐놓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비교입니다. 요거 잠깐 쉬었다가 잠깐 마무리하고 재산세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쉽니다, 여러분.